내가 한 걸 왜 네가 다 가져가? 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자기를 움켜쥔 아들 태수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본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뭐 그렇게 예민하세요? 처가에 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순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가는 거지. 내가 밤새 만든 걸 왜 내 장모 입에 들어가야 하냐? 순자의 손에 들린 나무 주걱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엌 공기마저 얼어붙은 그 순간 참아온 세월이 폭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63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준호야, 이번 추석엔 누가 와? 박영 씨는 싱크대에서 물을 깎으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40세가 된 아들이 아직도 혼자라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 그게 준호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영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그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온 것일까요? 30년 넘게 홀로 이 집을 지켜온 영신에게 며느리라는 존재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영신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인데? 추석날 보시면 알 거예요. 아, 그리고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거든요. 영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부터 자신을 견제하는 아들의 모습이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온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도 받았죠.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 집에서 영신은 52년을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30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20년을 더 버텨왔죠. 그동안 모든 제사를 혼자 준비하고 모든 명절을 혼자 맞아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늘 혼자였어요. 이제 정말 며느리가 생기는 건가? 영신은 혼잣말을 하며 물을 계속 깎았습니다. 칼질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섞인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영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하며 뒤척였습니다. 예쁠까? 착할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때로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고 때로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신의 추석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보여줄 첫 제사상이니까요. 토란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고 나물도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손이 아파도 참고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해야 해. 영신은 조기를 손질하며 다짐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를 꼼꼼히 긁어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흠잡을 곳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온대요. 모두들 축하해주며 부러워했습니다. 40세까지 혼자였던 준호의 결혼 소식에 동네가 들썩였거든요. 아이고, 영신아, 정말 다행이다. 준호가 몇 살인데 이제야. 옆집 김 아주머니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이제 며느리 보는 재미가 있겠어요. 영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해 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도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배는 가장 큰 것으로, 사과는 가장 빨간 것으로 골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돈이 아까워도 참고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아이고, 영신이가 이번엔 정말 기분이 좋나 보네. 과일을 이렇게 많이 사다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 처음 오는 날인데 성의를 보여야죠. 영신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가벼워지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신은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콩나물 무침은 숨이 죽지 않게 살짝만 데치고 시금치 나물은 고소한 참기름 향이 나도록 무쳤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쓴맛이 나지 않게 여러 번 우려내고 고사리 나물은 부드럽게 졸였습니다. 갈치조림은 비린내가 나지 않게 생강을 듬뿍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좋아할까? 영신은 갈치조림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한다던데. 아니면 담백한 걸 좋아할까? 혹시 짜다고 할까봐 걱정이네. 백화점에 가서 한복도 새로 맞췄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값이 비쌌지만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 일이니까요. 어머니,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복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처음 보는 날인데 예쁘게 입어야죠. 영신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추석 하루 전 저녁 영신은 거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치웠고 방석도 새 것으로 준비해뒀습니다. 며느리가 앉을 자리까지 미리 생각해뒀죠.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예쁜 방석을 놓아뒀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며느리를 보는구나. 영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세 늦둥이 아들이지만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동시에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됐습니다. 제사상까지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과일은 색깔별로 가지런히 놓고 나물들은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조기도 완벽하게 구워서 준비했죠. 30년 경력의 솜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제사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신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드디어 장가간대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해요. 당신도 기뻐하고 계시죠?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우리 집에도 드디어 며느리가 온다니. 영신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도 함께 엄습해왔습니다. 준호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영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었거든요. 제사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일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오늘이야. 드디어 며느리를 보는 날이야. 영신은 거울 앞에서 새 한복을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떨려서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신은 급하게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준호가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 뒤로 따라 들어온 여자를 본 순간 영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화장은 진하게 했지만 표정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곧 결혼할 생각이에요.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영신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신은 당황했지만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수진 씨. 정말 예쁘시네요. 어서 들어와서 앉으세요. 하지만 수진은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방석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수진 씨, 몇 살이세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8이에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영신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영신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뭘 좋아하세요? 특별히 해드릴까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수진이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원래 말이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11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왔어요. 모두들 준호의 여자친구를 보려고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준호 여자친구가 왔다며? 시누이인 순자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수진 씨예요. 영신이 소개하려 했지만 수진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차갑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지만 영신은 며느리를 감싸려고 노력했어요. 제사 준비를 할 시간이 되자 영신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같이 도와주실래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수진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구식 행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음식 갖다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수진을 쳐다봤어요. 영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한 건데. 요즘 누가 이런 거 해요? 진짜 구식이에요. 수진이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영신은 참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 우리 집 전통이에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해서. 전통이 뭐 그리 대단해요?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영신은 체면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수진 씨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 못하실 거예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수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수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도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심지어 하품까지 했습니다. 수진 씨, 함께 절해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수진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은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도 문제였습니다. 영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수진이 하나씩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너무 짜네요. 몸에 안 좋겠어요. 수진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 해온 우리 집 전통 맛인데. 영신이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전통이 뭐 그리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요즘은 다간 적게 해요. 수진이 무신경하게 답했습니다. 친척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애가 어디 있어? 준호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애를 데려온 거야? 영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영신이 친척들에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했어요. 준호에게 언제 집에 가요? 지겨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영신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꿈꿔온 며느리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지는 아예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영신이 무엇을 물어봐도 성의 없이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수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사상을 치우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 씨, 같이 설거지 도와주실래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손이 거칠어지는 거 싫어해요. 그런 일은 못해요. 수진이 손톱을 보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벌써 몇 번째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큰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영신에게 말했어요. 영신아, 저 애가 정말 며느리감이야? 영신은 체면이 서지 않았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래요. 천천히 가르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어섰으니까 골즈. 영신이 혼자 무거운 상을 옮기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시켜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될 분 앞에서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며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며느리감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수진 씨. 영신이 당황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뭐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엄마라고 불러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이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누가 며느리래요? 저는 아직 결정도 안 했어요. 수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결정도 안 했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당황해서 수진을 말렸습니다. 뭐 잘못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수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분위기 너무 답답해요. 맨날 죽은 사람 얘기에 구식 전통 얘기만 하고. 영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의 전통을 구식이라고 무시하는 수진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수진 씨,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예의는?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의가 뭐예요? 죽은 사람한테 음식 차려주는 게 무슨 예의예요? 그냥 미신 아니에요? 수진이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작은아버지가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무례한 애는 처음 본다. 준호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온 거야? 작은아버지, 죄송해요. 수진이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준호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구닥다리 짓을 해요? 영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그래도 이 집에 처음 오신 날인데 너무하지 않으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수진이 대놓고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께 꼰대라고 하는 며느리감이 어디 있겠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큰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이 집 사람들 다 꼰대 같아요. 맨날 전통, 예의 타령이나 하고. 수진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수진을 말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만해.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른? 나이만 많으면 다 어른이에요? 생각이 구식인 사람들한테 왜 존댓말을 해야 해요? 수진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영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무리 그래도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저는 이 집 며느리 될 생각 없어요. 이런 답답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거실이 폭탄이 터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준호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서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나는 이런 구식 가족과는 절대 못 살겠어요. 수진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영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려는 설렘이 이런 치욕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신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자꾸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안 오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매달렸던 게 들통난 거예요. 친척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준호가 완전히 놀아났네. 영신이 참 불쌍해. 영신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며느리에 대한 꿈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질 줄은 몰랐어요.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뭐 그렇게 쳐다봐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수진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큰어머니가 참다 못해 영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신아, 저런 애는 절대 안 돼. 집안이 망한다. 영신은 체면을 지키려고 마지막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진 씨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무의미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영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반찬들을 수진이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무침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너무 짜네요. 혈압 올라갈 것 같아요. 수진이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영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간 해온 우리 집 전통 맛인데 전통이 뭐 그리 대단해요? 몸에 안 좋은 건 전통이라고 해도 바꿔야죠. 수진이 무신경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시금치 나물을 맛보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도 간이 너무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무례한. 영신이가 얼마나 정성 들여 했는데. 영신은 참으려 했지만 마음이 무너져 갔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폄하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치조림을 먹어보더니 이것도 너무 달아요. 당뇨 걸리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준호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뭐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수진이 되받아쳤습니다. 그때 작은아버지가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이 정성껏 해준 음식에 대고 어른이면 다예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뭐가 나빠요? 수진이 대들었습니다. 영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수진 씨, 그래도 뭐예요? 요즘은 다 간편하게 해요. 배달 음식 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사 음식을 배달 음식으로 대체하자는 말에 모든 친척들이 경악했어요. 배달 음식으로 제사를? 큰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왜 안 돼요? 똑같은 음식인데 누가 만들었느냐만 다른 거잖아요.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영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영신아, 우리 먼저 간다. 큰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벌써요? 좀 더 계세요. 영신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애와 결혼하면 집안 망한다. 준호가 정신을 차려야 해. 영신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요. 친척들이 모두 떠나자 거실엔 영신, 준호, 수진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너 왜 그랬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수진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영신은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진작에 포기했어요.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자까지 뜯어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영신이 마지막으로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됐어요. 카페인 섭취 줄이고 있거든요. 수진이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영신은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감만 남았어요. 오후 4시쯤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준호 오빠, 언제 집에 가요? 지겨워 죽겠어요. 수진아. 준호가 난처해했습니다. 뭐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수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영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 씨,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됐어요. 여기 음식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집에 가서 샐러드나 먹을게요. 수진이 거절했습니다. 그 말에 영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끝까지 폄하하는 수진의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럼 가세요. 영신이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영신의 차가운 태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준호가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니? 영신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까다로워서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준호가 수진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신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탓하고 있다니요. 내가 까다롭다고? 영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탓하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준호가 계속 수진을 감쌌습니다. 영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독하고 30년 전통을 무시하는 게 일리가 있다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틀린 말 안 했어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신이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치우려고 다가가던 수진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아, 정말 이 집 답답해 미치겠네.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제사상 위에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수진이 나물 접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영신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묻힌 콩나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수진 씨. 영신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금치나물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이런 구식 집안과는 못 살겠어. 수진이 외치며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또 다른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신이 정성껏 만든 시금치나물이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황급히 수진을 말렸습니다. 뭐 하긴 뭐 해요? 이 집 망했다.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수진이 더욱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영신은 충격에 빠져 말도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지켜온 제사상이 이렇게 망가지다니요. 수진의 광란은 계속됐습니다. 갈치조림 그릇을 들어 올리며 이런 짠 음식이나 만들고 라고 외쳤어요. 쾅. 갈치조림까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신이 새벽부터 정성껏 조린 갈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영신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이 집 사람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 놓고. 수진이 이번엔 과일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영신이 정성스럽게 고른 배와 사과들이 있던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준호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이 집 사람들이에요. 수진이 과일 그릇까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아름답게 깎아놓은 배와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영신이 시장에서 정성껏 고른 과일들이 순식간에 망가졌어요. 영신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영신이 중얼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닥다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매일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제가 미쳐버려요. 수진아, 너 정말. 준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뿐인데. 수진이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영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충격과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음식 좀 흘린 것뿐이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음식 좀 흘린 것?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음식 좀 흘린 거라고? 그럼 뭐예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수진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신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다시 만들면 된다고? 너는 도대체 뭐니? 저요? 저는 정상적인 현대인이에요.
이런 미신 같은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영신이 떨리는 몸을 일으키며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준호가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런 애편을 드는 거니? 영신이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좀 실수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준호가 여전히 수진을 감쌌습니다. 실수? 영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실수라고? 수진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네, 실수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이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요. 답답해서 남의 집 제사상을 뒤엎는 거니? 영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제가 들어올 집이잖아요. 미리 제 의견을 표현한 거예요. 수진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영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올 집? 너 같은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왜 안 돼요? 준호 오빠가 저를 좋아하는데. 수진이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라고. 영신이 아들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30년 전통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니? 그때 수진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전통? 그런 구식 전통 따위는 없어져야 해요.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 거예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영신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엄마.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심해? 내가 심하다고? 영신이 아들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우리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내가 심하다는 거니? 수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어차피 이런 답답한 집에 있기 싫었어요. 수진이 가방을 집어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준호가 수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요. 저는 이런 구식 가족과는 절대 못 살겠어요. 수진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도 너무하세요. 수진이가 실수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몰아세워요? 영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 저게 실수라고 생각하니? 그래요. 수진이도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해를 못 해주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영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등지는 상황이었어요. 준호야.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고집스러워요. 요즘 세상에 맞춰 살아야지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해요? 준호가 계속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수진이 준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융통성? 영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융통성이 없다고? 네, 너무 고지식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수진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조금은 변화해야 해요. 그 순간 영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럼 너도 나가라.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가라고 했잖니. 너도 그 애와 함께 나가. 영신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들?
어머니보다 저런 애를 선택하는 게 아들이니? 영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나가요. 어차피 저도 이런 집에 있기 싫었어요. 준호가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40년 동안 너를 키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영신이 절규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40년 동안 키웠다고 해서 준호 오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있어요? 영신은 그 말에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들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잖아요. 준호 오빠가 행복해 하는데 왜 방해해요? 수진이 계속 도발했습니다. 준호가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수진이와 함께 살 거예요. 영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엄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 좋다. 둘 다 나가라. 영신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30분 후 둘이 집을 나갔습니다. 영신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니? 이게 대체 뭐니? 영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영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신은 매일 전화기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옆집 김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신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영신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준호는 어디 갔어?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독립했어요. 이제 어른이니까. 영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영신아,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영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추석날 있었던 일부터 수진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김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영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신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애가 너무 버릇없는 거야. 김 아주머니가 위로했습니다. 그때 김 아주머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신아, 그런데 그 수진이라는 애 말이야. 네. 영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긴데 그 애가 원래 결혼한 여자래. 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응,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그 애가 남편 있는 몸인데 준호를 꼬신 거라고 해. 김 아주머니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신은 김 아주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유부녀라니요. 그렇다면 지난 추석날의 모든 일이 설명이 됐어요. 정말 확실해요?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신아, 내가 거짓말로 이런 얘기 하겠니? 시장에서 과일 파는 박 아주머니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 김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영신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대.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말이야. 손도 잡고 다니고. 김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이 추석날 그렇게 나쁘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언제 봤다는 거예요? 영신이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다고 하더라고. 수진이가 그 남자와 함께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걸 봤대. 김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영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추석날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다니요. 그날 밤 영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준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영신은 매일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신이 나가보니 준호가 혼자 서 있었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신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주 만에 본 준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염은 지저분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왜 이래? 영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뭐? 영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도망갔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신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지난주에 알았어요. 수진이가 원래 남편이 있었다는 걸.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신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영신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저한테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신은 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영신이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원래 결혼한 몸이었어요. 준호 오빠를 속여서 죄송해요. 라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영신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제가 수진이에게 속아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요. 준호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영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화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 해결되니? 영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30년 전통이 다시 살아나니? 그날 망가진 제 사상이 돌아오니? 영신이 따졌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후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영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더 큰 잘못을 했어요. 더 큰 잘못? 영신이 의아해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영신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지난 6개월 동안 수진이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사업한다고, 빚 갚는다고. 온갖 핑계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준호가 털어놓았습니다. 5천만 원?
영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제 적금도 다 털고 대출도 받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신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영신이 불안해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빈털털이에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준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신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속아서 모든 걸 잃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왔구나. 영신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없인 못 살겠어요.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영신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어요. 준호야. 영신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정말 혼자 살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영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40살이 되도록 어머니 품에만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제는 정말 독립해야 해. 영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영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준호가 영신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영신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40살이 되도록 엄마 품에서만 살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기회? 너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받았니? 영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봐야 해. 그날 영신은 준호에게 당분간 살 곳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고시원을 얻어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신은 혼자 사는 일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됐거든요. 어느 날 영신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집에서만 요리했던 영신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한번 해볼까? 영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신은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았습니다. 영신 씨, 정말 요리 잘하세요. 문화센터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영신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사로 일해보세요. 강사가 제안했습니다. 영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52세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영신이 주저했습니다. 물론이죠. 영신 씨만큼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분 못 봤어요. 강사가 격려했습니다. 일주일 고민 끝에 영신은 요리 강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3개월 후 영신은 문화센터에서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 요리 수업은 항상 만석이었어요. 선생님, 이 나물무침 비법이 뭐예요? 수강생들이 질문했습니다. 비법은 정성이에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해온 마음으로 만들면 맛있어져요. 영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고시원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도 많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영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야, 잘 지내니? 영신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깨달았다니. 영신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혼자 살아봐. 영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신은 요리 강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수입도 생기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영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집 명절 음식이 달라졌어요. 수강생들이 감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전통 맛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신이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문화센터로 영신을 찾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본 준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수업 끝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왜 여기에? 영신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요리 강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신은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영신이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영신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그리고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친구? 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32살이고 초등학교 교사예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영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고. 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영신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중했어요. 그런 좋은 분이 너를 좋아해? 영신이 반신반의했습니다. 네.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이제 정말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됐어요. 준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정말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미희라는 이름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미희라고 합니다. 미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신은 미희의 첫인상에 감동했습니다. 수진과는 정반대로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고 들었어요. 대신 사과드려요. 미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만드신 전통 요리를 꼭 배우고 싶어요. 우리 집 전통을 이어가고 싶거든요. 미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신은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미희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1년 후 준호와 미희가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미희는 영신에게 요리를 배우러 자주 왔습니다. 영신은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영신이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수진이가 제사상 뒤엎은 게 오히려 우리 집에는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신도 함께 미소 지었어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시작은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모두 사랑합니다.